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뒷산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려든 흙더미에 산아래 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뒷산에서 시작된 산사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주택 5채는 밀려든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상하게 뭐 구르릉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서는 순간에 빠방 그러더라고. 나가야 하면 현관문 앞에 차하고 다 막아놔서 못 나가고. 지난달 15일 쏟아진 집중호우에 경북 지역에서만 산사태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산사태 중에서도 흙이나 돌더미가 급류처럼 유실되는 이른바 토성류 재해였습니다. 실제 토성류 재해의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 규모의 실험. 인공댐에서 흙과 돌이 섞인 토사를 쏟아내자 물길을 따라 순식간에 밀어닥칩니다. 산 정상에서 400m 아래 중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 500제곱미터 규모의 토성류는 강한 침식작용으로 규모가 늘면서 파괴력은 5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단은 그 토성류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재해가 커질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 침식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책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가지고 얼마나 속도를 줄이고 또 얼마나 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세계 최대 규모의 토성류 재해 실험이다 보니 국제학계에서도 실험 결과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규모의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 발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계곡 아래쪽을 보시면 흙과 돌더미 등 이른바 토성류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나 토성류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한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표에는 토성류 재해 관련 기준은 빠져 있습니다. 조사자가 재해 위험도를 보정하는 부분에 토성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일부 반영 토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조사자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민가도로에 가까이 있거나 눈에 잘 띄는 비탈면 위주로 위험 지역이 선정된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인명피해가 났던 경북 산사태 발생 지역 대부분도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차원, 특히 정책적으로 보면 뭐 인명의 피해가 높은 곳 혹은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이제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 1000여 건이 발생했고 사망 47명, 실종 3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